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수 언론들 불타는 검증 정신 어디로 갔나 라는 제목의 프레시한 칼럼 내용입니다. 2019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130만 5,564건, 하루 평균 기사 42,114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24개 언론사 기사 33,784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뒤 몇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 건수를 조사한 수치입니다. 조사 기간, 대상 언론사,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등에 따라 결과에 편차가 있지만 보도의 양적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양만이 아닙니다. 보도의 내용, 범위, 양태 등 모든 면에서 조국 보도는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언론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주연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쓴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짜 저널리즘과의 관계 연구는 조국 보도에 대한 몇 안 되는 연구 논문 중 하나입니다. 논문 제목에 등장하는 가짜는 영어 I got you의 약어로, 가짜 저널리즘은 공인, 특히 정치인의 말실수나 해프닝, 주변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꼬투리 잡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논문은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등 4개의 신문의 보도 내용과 특징 등을 상세히 비교 분석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눈에 띕니다. 뉴스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사모펀드의 조국과 관련성 유무였습니다. 사설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부정적 견제 논조를 보였고, 단독기사에서는 동아일보가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도의 기사 출처는 주로 검사, 검찰 관계자에 의존한 것이 많았다 등등. 이 논문은 결론 부분에서 보수신문들은 부정적 기사를 신문뿐 아니라 계열, 종편, 방송사를 통해 반복해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흠집내기와 꼬투리 잡기식 보도의 전형인 가짜 저널림적인 보도 태도를 나타냈다고 짚었습니다. 공직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언론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타는 취재 정신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의 검증 정신은 매우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등 대선에 뛰어든 야권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막중한 자리이므로 언론의 검증 보도 역시 더 엄격하고 치열해야 하는데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조국 사태 때는 가을의 서리빨처럼 매섭던 보수 언론들이 야권 후보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훈훈합니다. 언론 보도의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언론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가족에 대한 지나친 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대한 검증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연좌제가 없어진 게 언제인가. 줄리, 유지 프레임에 반대한다.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윤석열 본인이나 보수 언론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시시콜콜한 문제들까지 가차없이 융단 폭격을 가해 가짜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게 보수 언론들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부부의 위장결혼 의혹까지 공소장의 명기에 연좌제로 엮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가족 문제 등 곁가지 사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윤석열 본인을 둘러싼 본줄기 의혹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보수 언론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삼부토건 쪽의 골프 접대 향응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 소개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보수 언론에는 검증정신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조국 보도로 이미 총량을 소진해버린 탓에 더는 검증정신 제고가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꼬투리 잡아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검증정신이 소진된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여전히 선택적 검증정신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색깔 감별보다 언론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만국적 병폐인 지역주의 문제입니다. 대구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코로나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표심 공략을 위해 지역을 가르고 편을 나누는 발언이 난무하는데도 보수 언론은 눈 감고 귀 막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최대 결격 사유는 거짓말입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더니 장모가 구속되자마자 윤석열 쪽은 갑자기 와전이라고 둘러댑니다. 이 발언을 전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기자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정확히 전달하는 직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오보 전문가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했다가 황급히 오보라고 덮은 것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발언은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은 내가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며 조국 법무장관 불가론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 발언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됩니다. 표창장 위조나 허위 인턴 경력 등의 문제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그때는 사모펀드 비리에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범죄 혐의 관련성에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면 윤석열은 그것 봐라 내가 사모펀드에 대해 말한 게 맞지 않느냐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오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윤석열을 치켜세우는 사람들은 그를 공정의 아이콘으로 포장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민낯을 드러낸 공로를 입이 닳도록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는 공정의 아이콘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를 애지중지 키운 것은 바로 보수 언론들입니다. 그에게 조중동은 아빠요, 종편은 엄마입니다. 그가 대선주자로 속성 재배된 것은 보수 언론들의 전폭적인 지지덕이 큽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에 정치적 키는 훌쩍 자랐지만 이에 상응하는 학업 능력과 실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대선 입시도 조중동 아빠 찬스, 종편 엄마 찬스로 치르려 합니다. 대학 입시도 아니고 대선을 특혜에 기대해 합격을 노린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청탁금지법 입건 검토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경찰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입건될 경우 현직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호영 의원 이외에도 김 씨를 알고 지내던 전현직 정치인들이 적지 않아 경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호영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3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 씨는 주호영 의원 측에 대게와 한우 세트를 한 차례씩 보냈으며 주호영 의원과 친분이 있는 에이스님에게도 주호영 의원 부탁을 받아 12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수산물 등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진 않지만 김 씨가 에이스님에게 제공한 수산물 가액은 1회 기준인 100만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에이스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주호영 의원이 선물을 보내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친분이 있는 에이스님은 지난 동안거 기간 경북 경주 사찰에 선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에이스님은 올해 2월 당시 같은 선원 소속이었던 승려 4명과 사찰 인근 식당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직접 대게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에이스님 일행의 모임 장소로 찾아가 대게를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 주호영 의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스님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A스님과 같은 선언에 몸담았던 한 스님은 한국일보 기자를 만나 주호영 의원이 절에 와서 A스님 앞으로 대중공양을 한 적이 있다며 A스님도 주호영 의원과 친분이 있다면서 같이 대게를 먹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찰 주변에선 주호영 의원이 스님이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사찰 인근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주호영 의원과 스님이 1, 2년 전 식당에 몇 차례 왔는데 한 번은 같이 온 사람이 번쩍거리는 고급차에 대게를 박스로 가져온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이 대게 사업을 하는데 오늘 많이 잡아서 갖고 왔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본래 대게를 취급하지 않으나 당시 일행이 쪄서 갖고 온 대게를 식탁에 함께 내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올해 2월 식사 모임 이외에 김씨 측의 수산물 제공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주호영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주 중 주호영 의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배모 총경을 김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모 총경은 최근 한국일보와 만나 올해 초 포항 남부경찰서장에 부임했는데 고등학교 선배인 주호영 의원이 포항에서 수산업을 크게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서 김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주호영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나는 김씨로부터 대게를 제공받거나 본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스님에게 주호영 의원과 친분이 있다면서 같이 대게를 먹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목격담도 있는데 대게를 본 사실조차 없답니다. 오리발은 국민의힘의 당론입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진술 바꾼 조국 딸 친구 보복심이 진실 가려 조국 가족의 사죄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 내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기존 23일 법정에 출석해 기존 증언을 번복한 조씨의 고교동창 장모씨가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 씨는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009년 5월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조민씨가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의혹의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엔 장 씨를 비롯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 친구들의 세미나에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 씨는 조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기저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확실하다며 기존 진술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시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세미나 10개월 전인 2008년 7월 장 씨가 조 씨와 봉사활동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자 영상 속 여학생과 조 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에서 진실은 이렇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미니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는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며 저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과거 진술에 대해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니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무 죄송스럽다. 용서해달라. 제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이런 악조건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임에도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명예살인을 저지른 저 불의한 족속들에게 무엄한 심판이 내려질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